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시민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산업혁명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즉 쉽게 말하면 산업상의 큰 변화죠. 근데 보통 언제 일어난 거를 얘기하냐면 17세기에서 18세기에 나타난 산업구조상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해본데 우리나라 전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에서 공업으로 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등장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가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국이 왜 영국이 먼저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리를 하고 빈칸을 제가 따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시민혁명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빠르게 모든 게 진행이 됐죠. 시민혁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고, 자, 이러면서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다. 두 번째로 석탄과 철광석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식민지가 많습니다. 왜? 신항로 개척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누가? 소작농들이 도시로 이주를 했고, 그러면서 노동력을 확보하더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영국은 이미 산업이 발달해 있었죠. 모직물과 면직물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와 좀 다른데요. 일단 석탄이나 철 풍부한 자원이 있죠. 여기 대표적인 도시가 맨체스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신한호 개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 주력 분야는 뭐예요? 여기는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면직물과 모직물 공업.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방적기랑 방직기 등의 기계가 발명되면서 이런 산업이 진행될 수 있었고, 가내수공업에서 진행이 됐다가 저희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이게 수공업으로 넘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매뉴팩처라고 불렀죠. 매뉴팩처. 자,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게 넘어가서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게 등장한다.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라는 걸로 결론이 맺어진다 했죠. 자, 대표적 산업혁명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합니다. 기계에 새로운 동력 자원으로 활용을 하죠. 자, 그러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확립이 됐고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교통통신 부분에서는 증기기관차, 이건 누구? 스티븐스, 증기선, 풀턴, 이런 사람들이 발전을 하죠. 그다음 유선 전신으로 발전한 사람은 모스부호 하죠. 모스. 전화는 벨. 무선 전신은 마르코니가 발명한다. 그래서 시장이 확대됐고요. 산업화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통신혁명도 발전하게 되더라. 라는 건데요. 이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미국과 프랑스 이런 식으로 쭉 확산이 되는데, 확산되게 되는 계기가 된 거는 영국에서 있었던 1858년에 만국박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확산되기에 이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특히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군수공업도 확산이 된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세기 후반 되면 철강이나 화학에서 뭐예요? 군수공업.
이 급속한 산업화, 즉 이거를 군수공업이라 하지 말고요, 중화공업이라고 합시다.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 있죠. 이러면서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결과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즉 뭐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된다.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모든 게 다 운송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도시화가 가속화됩니다. 이건 좋은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죠.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이 등장합니다.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노동자 계층은 저임금 문제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급 간의 계급 격차가 발생하죠. 저희 저번에 그거 봤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 앞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레미제라블 앞부분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임금이나 장시간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노동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근로노동과 아동노동 문제가 등장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죠. 이 모든 건 다 우리가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기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기계 파괴 운동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주택,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로까지 확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죠. 사회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이제 오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협동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걸 조금 확대시키면 처음에 등장한 초기 사회주의는 경쟁보다는 협동을 상당히 많이 중시해서, 여기 대표적인 사람 오원, 그다음에 생시몽, 프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기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층의 이제 노동자 계층의 이제 발전, 혁명 이런 거를 강조하죠.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혁명이란 사건은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일단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산업화 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라는 부분에선 정말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다 라고 흔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